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효사랑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 유익한입니다. 이번에 요양병원에서 한방 진료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며 목표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이 동영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은 치매, 뇌혈관 질환, 기타 여러가지 중증 질환들로 입원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러한 다양한 환자분들이 한방 진료와 같이 병행한다면 병의 진행을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게 할 수 있으며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방 진료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양병원에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장기간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장기간 입원하셨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그 본인 부담금 상한보다 초과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나중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서 한방 진료가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처음 3개월 동안은 한방 진료를 매일 받으실 수 있고 3개월에서 6개월간의 환자분들은 대략 주 3회,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이신 환자분들은 주 2회로 보험 처리를 통해서 한방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자기 부담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 환자분들의 경우 다양한 질환으로 입원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병의 진행을 좀 더 늦출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치료를 회복하는 경우에 회복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와병 환자의 경우 근 위축 같은 것들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방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방 진료는 특히 순환 질환이라든가 소화기계 질환, 그리고 각종 통증 질환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56개 한방 보험약 중에서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약들을 환자분들에게 처방해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 탕전을 이용해서 개개인에 맞는 맞춤 한방 처방을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주로 실시하는 한방 시술 방법은 침, 뜸, 부항, 또 기타 사열요법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침 시술은 치료 부위에 침을 시술한 뒤 뽑지 않고 오래 두었다가 침을 나중에 발침하는 유침법과 바로 발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 종류에 대해서도 침의 그 인체 내부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스티커 침 같은 것을 이용해서 피부에 붙이는 분구법 두 가지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뜸 시술은 피부에 직접 붙이는 간접구와 기기를 이용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접구도 피부에 직접 붙이는 방법과 침과 함께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항은 피를 뽑는 사열요법과 피를 뽑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방법들이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한방 시술 방법입니다. 침 시술의 경우에 인체 내부에 침이 침습에 들어가기 때문에 침 시술 전에 시술 부위를 잘 소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침 시술 동안에 편하게 그러니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 시술 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침 맞는 동안에도 환자분들이 침을 시술하고 있는 동안에는 환자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움직일 경우에 침이 빠질 수 있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침이 휘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움직일 것 같으면 바로 발침하거나 움직일 것 같으면 분구법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을 뽑고 나서는 침 시술 부위를 소독하고 그 침 시술 부위를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열요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피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있게 시간 간격을 두어서 물이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뜸의 경우에는 뜸 시술 자체가 뜨거워지는 시술이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있거나 뜸 시술 부위가 빨갛게 발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술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침이라고 해서 침과 함께 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피부가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에 피부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뜸 시술의 경우에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침과 뜸을 함께 사용하는 온침의 경우에는 뜸이 다 탈 때까지 지켜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술자가 좀 더 편리한 방법이지만 환자가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부항의 경우도 피부가 약한 환자의 경우에 너무 오랜 기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사열요법의 경우에는 몸이 너무 약하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한방 치료가 끝난 후에는 시술 부위에 출혈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얼음팩 같은 것으로 빨리 처치를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출혈된 부위를 1분 정도 눌러준다거나 그 위에 그 스티커를 붙여준다거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을 유지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한의학 고전에 황제내경 영추라는 고전이 있는데요. 그 고전에 호흡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과 인체의 순환 횟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은 호흡을 할 때마다 순환이 어느 정도 거리를 가느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대략 15분이고요. 인체의 순환 횟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은 대략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 고전에서는 15분에서 30분을 적정한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치료하는 질환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15분에서 30분 정도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질환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에서 가장 많이 침을 유지하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요양병원에서는 노인 환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침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분의 상태가 몸이 건강하고 또 급성기 질환이고 한 경우에는 침을 매일 맞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침을 맞는 환자분이 침을 맞고 많은 피로감을 느끼신다거나 힘들어 하신다거나 하시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침을 매일 맞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침하고 분구는 원래 같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침 치료가 큰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분구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침 치료 방법 안에 분구 치료가 있는데 다만 분구라는 거는 피부에 자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피부에 침습하지 않고 스티커 침으로서 붙이는 침이기 때문에 침 치료에 비해서는 효과가 낮고 대신에 장기간 이것을 시행하였을 경우에 서서히 좋아지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침 치료와 분구 침은 기본적으로는 원리는 같은 원리인데 침 치료가 좀 더 강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구 치료는 좀 약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항은 부항이라는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주로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통증 완화를 위주로 사용하고 많이 뭉쳤다든지 흐름이 안 좋다든지 할 경우에 사혈요법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순환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인데 사혈요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환자의 경우에 체력이 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금기 환자는 한방 치료를 어떤 한방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주로 하는 침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너무 기운이 없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또는 이제 폐혈증 같은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침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인지 장애가 있어서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없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분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이라든가 또는 그분이 감염 질환을 가지고 심각한 감염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침 치료 자체가 밀접한 접촉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침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